자, 이번에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또 왜 하는 거냐? 이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는 거래처 원장에서 각 거래처별로 전기 2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뭐라고 쭉 써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이제 거래처 원장이라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이제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한 거래처를 여기다 만든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보니까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다 입력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외상매출금이라는 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가 외상매출금이 뭔지 모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예요. 일단 누차 얘기하지만 1강부터 듣다가 뭐가 막히면 그냥 쭉 가면 돼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 자, 이 외상으로 팔아놓은 게 있는데 전체 금액이 1250만 원이에요. 못 받은 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A한테 있는 건지 B한테 있는 건지 C한테 있는 건지를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알지. 장부를 손으로 해놨다면. 그래서 회사의 전체에 이런 관리가 필요한 이런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름이나 또 남한테 돈을 안 준 거 이런 것들이 누가 얼마인지를 따로따로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해가 바뀌어서 2019년이 되면 A 거래처가 50만 원인데 왜들 며칠 날 돈을 받아냈구나. 얘는 200만 원인데 아직도 돈을 안 주고 있거나 얘는 1000만 원인데 아직도 돈을 안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즉 이걸 관리하는 데가 바로 거래처 원장이라는 데인데 거래처 원장에 전체 금액은 알 수 있지만 누구가 얼마씩인지를 입력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 얘도 마찬가지죠. 거래처 원장에 전기 이월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체 금액은 여기다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앞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하는 역할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전기의 자산부채 자본을 이월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식 재무상태표에 전기분을 제공한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있는 이 재고자산은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 자리에 기말상품 재고에 반영시킨다. 그리고 네 번째가 거래처 원장에다가 전기 이월 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 가보면 자료가 여기서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불러오기를 누르면 어디 걸 불러오냐면 재무상태표 걸 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작업하기 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먼저 작업이 돼 있어야 돼. 그걸 다 갖다 불러주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제 외상매출금이 1250인데요. 회사 전체 거지. 누가 얼마씩 있는지를 따로따로 쪼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2키 눌러서 거래처 이름을 찾을 때는 거래처 이름을 바로 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면 이것도 뭐 특수한 상황은 아닌데 다른 메뉴에 가면요. 거래처 이름을 찾고 싶으면 대부분은 거래처 이름을 두 자리 치면 돼요. 계정 과목은 항상 이름 두 자리만 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메뉴만 특수하게 이름 두 자리를 치는 게 아니라 항상 F2키를 누르고 거래처 이름을 이렇게 광주 이렇게 쳐서 이렇게 쳐야 돼. 그래가지고 광주가 250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머지가 서울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입력하는 거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된 걸 불러오는데 이걸 이렇게 따로 쪼개줘야 되는 이유는 거래처 원장에 기초 잔액을 넘겨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 이제 가볼게요. 거래처 원장에 가면 내가 거래처 원장이죠. 자, 뭐 내용이 됐건 잔액이 됐건 간에 날짜를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은 아까 내가 외상 매출금에다 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해준 거야, 이거. 이거. 자, 우리 회사의 전체는 외상 매출금이 1250이라는 거를 재무상태표에 입력했지만 내가 이제 해가 바뀌어서 올해 19년에 돈을 받아낼 때 누가 얼마인 줄 이렇게 쪼개줘야 될 거 아니니. 그래야 돈을 받아내면 얼마가 남았고 돈을 뭐 앞으로 받을 게 얼마 있는지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하는 이유가 이걸 해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안 했다 칩시다.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봐요. 자, 이제 삭제는 F5키라고 했어요. 모든 메뉴 다 똑같아. F5, 예, F5, 예. 자, 내가 이제 이런 기능을 몰라서 이제 이게 원래는 광주 상사 것이 다인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조회를 눌러보면 자, 거래처 등록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누구 건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 기능도 다 배우게 돼요. 나중에 이제 저 돈이 다 광주상사 건데 1월 달에 광주상사로부터 외상대금을 일부를 받아요. 그래서 현금 받았다 치고 이런 기능은 잘 몰라도 돼요. 여기다가 반드시 여기다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이유는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하니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광주 나중에 다 배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250인데 그중에 250을 받았다 칩시다. 이렇게 이런 붕괴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니까. 자, 외상 매출금을 받아냈어요. 즉 팔아놓은 걸 받은 거지. 자, 이거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거 안 해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거래처 원장이 어떻게 되느냐. 자, 봐봐요. 이 금액에 대해서 광주상사 것이라는 걸 하나 더 걸어준 적이 없어요. 그 작업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근데 실제로는 돈을 받았거든. 이제 내용으로 보면 날짜까지 보일 거니까 돈을 받아내면 이쪽에 이제 찍힌 거거든요. 이게 왜 이쪽이 찍히는 건지 나중에 이제 배우면 알 거니까. 근데 원래 돈이 없는데 받아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난 거지. 없는 돈을 받은 거야. 원래는 얼마가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1250이. 그러니까 이걸 안 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안 해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격리를 하고 있는데 광주상사에서 일단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야. 사장님이 야, 광주상사에 외상대금 잔액이 얼마 남았냐? 근데 글쎄요. 마이너스 250인데 이렇게 하면 난리 나는 거죠. 걸어줘야지 여기다가.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 전기 이월 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바로 이거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 F2키 누르고 회사별로 얼마의 외상 매출금이 다 있는지 이렇게 하나씩 다 걸어주는 거예요. 즉 거래처 원장에 전기 이월 시켜주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런 전표를 끊게 되면 이제 원장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작년도 말에 1250을 못 받은 게 있고요. 자, 이게 자산의 감소기 때문에 오른쪽이 찍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더블 클릭하면 몇 월 며칠 날 받은 거 보여요. 1월 1일 날 받았네요. 그래서 아직도 1000만 원이 남아 있네요.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출발점을 어디를 잘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안 해주면 장부가 뒤죽박죽 난장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감 후 2월에서 하는 기능은 뭐 한다? 거래처 원장에 전기 이월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각 계정 과목별로 필요하다면 지금 이거 해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늘 이해하셨죠? 뭘 배울 때는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시험만 합격하고 땡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런 작업들을 다 하시게 될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가 중요해요. 자, 나는 외상 매출금을 받아냈는데 이거를 거래처를 걸지 않고 광주 상사로만 이렇게 해놓으면 컴퓨터는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보라고 하는 거야. 컴퓨터는 이걸 보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광주 상사한테 돈을 받아냈다고 입력을 했는데 거래처 원장에 가보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돈을 받아내지 않은 것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봐요. 광주 상사한테 받아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애한테 지금 받아내게 되잖아. 그럼 장부가 또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표를 입력할 때는 이 거래처를 입력하는 이유가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한 거래처는 반드시 코드 번호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 또 설명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삭제할게요. F5키 엔터. 자, 그래서 이제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횟수는 4001번이고 이 4개의 계정 과목에 의해서 거래처들 잔액들이 다 있더래요. 그러면 저기 닫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다 불러다 준다고 했으니까 거래처별 초기월 가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또는 뭐 전부 다 필요 없으면 하나씩 불러도 돼요. 뭐 그럴 필요 없으니까 다 불러서 자, 외상 매출금에 넣고 F2키 눌러서 이름 2자리 치는 거예요. 광주상사 입력했어요. 자, 받으름에도 있대요. 받으름은 이것도 광주상사 거래. F2키 누르고 광주상사 256만원. 그리고 여기 딱 숫자가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들어갔더니 이제 빨갛게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현금의 거래처가 어디 있겠니? 다 내 건데. 예? 통장이야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다 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입력 안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이렇게만 해놓고 나머지를 또 비워놓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 나머지는 누구 거냐? 모르면 안 되잖아.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입력 안 할 거니까 안 해도 되지만 이게 들어가면 이 숫자는 딱 맞춰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가볼게요. 여기에서 여기는 서울상사거래. 서울상사 1230만원 플러스키 눌러서 1000단위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삭제하는 건 F5키고 위지급금
여기는 서울상사, F2키 서울상사 1250. 이렇게 작업을 끝내면 어디에 써먹느냐? 거래처 원장의 계정 과목, 뭐 아까 매상매출금 봤잖아요. 받으러음 엔터 쳐서 받으러음은 우열한이한테 광주상사의 우열한이한테 256만 원의 받으러음이 작년에 넘어왔다. 이제 올해 받으면 이쪽에 또 늘어나고 돈 받으면 이쪽으로 빠지고 또 생기면 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기능들은 이제 뒤 이론을 배우면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율이 한 이유가 뭐라고? 거래처 원장에 전기 이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는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무를 하실 거면